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네, 2년 전 장흥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장흥의 문학 자산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이를 계기로 문학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학관 건립과 테마 공간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송원 작가의 고향이 장흥군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문학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장흥군은 문학 관광 기행 특구의 기반을 토대로 노벨 문학 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문학 도시를 조성하면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 산악동나그네의 배경인 마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마을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장흥군은 한송원 작가뿐만 아니라 이청준, 송기숙 작가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자산을 토대로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이청준 문학관 건립입니다. 장흥군 회진면에 들어설 이청준 문학관은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전시실과 연구실, 수장고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송원 문학 테마 공간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송원 작가가 거주했던 공간을 복원하고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문학 공간을 마련해 현대 문학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학과 치유와 힐링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 코스, 기행 코스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마음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를 비롯해 장흥군은 청관 문학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학교육과 창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 행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노벨 문학 브랜드를 활용해 대규모 거점 시설인 K 노벨 문학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장흥의 문학자산과의 역할 분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역 문학 자산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에서는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제품 공급을 멈추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석유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료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데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은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천 SCC는 사상 처음으로 제품 공급을 멈추는 불가항력 선언까지 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업황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올라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오래 이어질 경우 산업 전반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여수산단 기업들에게 사업 재편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는 이번 중동발 리스크가 여수산단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수산단도 이제 그 축소 하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보고는 했는데 그게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걸로 지금 아마 여기 업체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가동이 줄어들면 협력업체 일감이 줄고 지역 상권 소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수시와 전남도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예 이제 그 원료 수급 자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 전반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플랜트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제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들 포함해서 경기 전반으로 이제 좀 어려움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여수 지역 포함해서 동부권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서민이라든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실시가 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보유한 원료가 2주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3월 말에서 4월 초가 실제 생산 차질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수 국가산단을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의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 비즈니스 단지가 추진됩니다. 글로벌 K푸드 기업 제너시스 BBQ가 투자에 나서면서 최대 2,5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가 결합된 대규모 관광 비즈니스 시설이 들어섭니다. 순천시가 전남도 제너시스 BBQ와 함께 특급 호텔 건립 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K푸드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 BBQ가 순천에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합니다. 제너시스 BBQ는 오는 2031년까지 최대 1,00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을 비롯해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와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5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순천 정원이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랐던 저의 고향이고자 제 태어난 이 장소입니다. 순천이 더욱더 발전하고 광주 전남의 이 중심의 도시가 순천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광주 전남의 관광의 가장 큰 이런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천시는 이번 투자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대형 쇼핑시설인 코스트코와 연계해 관광과 소비, 비즈니스가 결합된 복합 경제 클러스터 구축도 기대됩니다. 이왕에 하는 거 국제 회의를 하더라도 또 다른 데로 분산돼서 하지 않는 700실 이상의 이 특급 호텔을 하는 것을 고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거는 비용이 우선 7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큰 결심을 하시고 고향 순천과 또 우리 호남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주신 회장님과 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순천은 체류형 관광과 산업 투자가 결합된 남해안권 경제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이 전남 순천의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강성휘 민주당 예비 후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의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전남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기반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뒤집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전남 동서 간의 갈등을 다시 키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선 민주당 예비후보 역시 순천 100명 의대를 주장하는 측이 그동안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서 한 장 냈는지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넘는 전남 도민의 염원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저급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호균 민주당 예비후보도 강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 망언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지역민들은 지역 분열의 모습이 중앙에 비춰질까 노심초사하며 의대 유치를 위해 참고 또 참았던 상황에서 강 시장이 전남과 광주, 전남 서부와 동부를 분열시키는 건 특별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전남도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영 안정 대책비 미지급분 114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조치로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삭감됐던 예산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책비를 받은 벼 재배 농가로 요건 변동이 없을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농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17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통합시대를 맞아 광양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성과로는 4년 연속 인구 증가와 6조 9천억 원 투자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산업 육성과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 6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에는 김태균 전남도 의장과 박성현 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 이충재 당대표 특보 등의 출마에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 속에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여수 석유화학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77%로 석유화학업계 채용 규모 축소 영향이 컸던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석유화학고는 에너지 산업과 첨단 소재 분야로의 외연 확장을 추진해 학생들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이끌어낸 점,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여수와 광양의 산업 변화를 빠르게 반영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14일 학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남 무안에서 지적장애 여성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안경찰은 해당 남성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 여성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채팅 앱으로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한 뒤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되팔거나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해 가전제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해경은 어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공급된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이나 중장비 등 비어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박용 유류로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관할 파출소와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양식장 200곳과 염전 50곳을 대상으로 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전, 작업 환경에 대해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역 양식장과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노동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남경찰청도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 무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3일 라오스 국적 노동자 34명이 인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했습니다. 무안군은 상반기 1,300여 명, 올 한해 약 2,000명의 계절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지방정부 협약이나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장 8개월 근무가 가능합니다.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불법 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합니다. 해남군은 지난 1월부터 결혼 이민자의 가족 초청 기준을 조정해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를 광주 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비롯해 기존 업무 협약 체결 국가 외에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올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5개국 33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업무 협약 체결을 늘릴 방침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이 어선건조와 개조업 진흥단지 선정을 계기로 주요 협업기관과 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17일 전라남도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와 협력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는 차세대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어선건조 등을 지원하고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에 착공한 뒤 2029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고흥문화재단 임원진 11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친 결과 초대 대표이사로 송재헌 전 KBS PD를 선임했으며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임원진은 고흥문화재단의 정관 재정과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고흥군은 재단 출범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수해양경찰이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선박에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등에 쓰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 기동정을 배치해 유통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자동차 보도에서 선박에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벙커링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 운반선을 대상으로 선박 간 연료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약 1,100톤 규모의 LNG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공급 인프라가 구축된 광양항의 강점을 활용해 향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소 이전 시 혜택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청암대학교 입학식과 제1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순천 시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생 전입 장려금과 종량제 봉투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행정 인턴 모집 등 청년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